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죠. 요 HLB. 요 HLB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보세라닙하고 FDA 승인 가능성 또 스토리까지 다 스토리 이제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내용 들어보시면 이제 아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듣는 내용이 있으실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재료는 다 알고 계시죠? 이 리보세라닙의 FDA 간암 치료제 승인 기대감입니다. 사실 이 리보세라닙은 과거에 그 중국 파트너사죠. 항서제약, 항서제약에서 이미 네, 위암 3차, 간암 2차 치료제로 중국 내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약이죠. 그쵸? 특히 위암 3차 치료제 이거 이름이 아이탄인데 이 제품은 2015년부터 시판되어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신약. 이 중국 판권은 네,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고, 이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고, 이제 판권, 글로벌 판권은 이 HLB가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에서 지분 100% 자회사, 99.9% 자회사 엘레바에서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HLB는 현대 라이프보트죠. 라이프보트 구명정 만드는 회사를 진양권 회장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로 많은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신약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또 201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엘레바를 인수하면서 미국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신약 개발인데요. 자,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제약 바이오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대장주 기억하시죠? 뭔가요? 대장주 뭐죠? 네,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과거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볼게요. 너무 옛날이라서. 네, 신라젠이 과거에 2017년도부터 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큰 상승을 보인 이 제약바이오 열풍 시대의 대장주였습니다. 그쵸? 이때 당시에 같이 그 뭐 대장주, 부대장주 너나 할 것 없이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네이처셀도 10배 상승을 했고요. 뭐 매지온이라든지 2018년부터 크게 상승한 매지온, 뭐 헬릭스미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크게 상승했다. 지금은 모두 주가가 좋지 않은데요. 이런 종목들하고 이런 신라젠, 뭐 매지온 이런 종목하고 HLB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미 이 리보세라닙은 2015년부터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었던 제품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만 시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인종은 다르겠죠. 백인들한테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겠다.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이런 차이가 가장 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저희 국내에서도 이 암 환자들이 이 중국 리보세라닙 아이탄을 몰래 밀수를 해서 복용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돌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구하고 싶은 약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바이오 기업, 특히 신라젠 같이 이 팩사백이었죠. 당시에 팩사백 임상이 중단되면서 팩사백 임상 중단되면서 임상 실패하면서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크게 하락한 많은 투자자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이런 종목과는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자, 이 리보세라닙은 대장암, 뭐 유방암, 반려견 항암제 등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현재 FDA 승인으로 가장 핫한 요 간암 치료제 승인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제 나온 뉴스죠. 리보세라닙 난소암 치료제를 중국에서 허가를 획득했다. 여기 보시면 리보세라닙이 위암, 간암에 이어 난소암까지 확대됨으로써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많은 블록버스터 항암제들이 허가를 받은 후에 여러 암종으로 적응 중을 크게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HLB도 빠르게 확대될 계획이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 10시 19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HLB는 신약 허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쵸? 자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안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이 보안이 없다는 거에 얼마나 가능성을 높여주는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지금까지 FDA와 세 차례 미팅을 가졌는데 인종을 더 다양하게 하라는 것 말고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 보통 신약 승인이 되기 전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신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데 이게 AC 미팅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자, 그리고 빠르면 4월 말 FDA 결과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100% 신약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질문을 했죠. 그러면 편집하고 신약 리보세라닙 생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8월이나 9월 중 미국 전역에 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지에서 60명 정도 마케팅팀을 꾸리고 판매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위에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오늘 6월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어디죠? 코스닥 1위가 에코프로 BM이고요. 원래 2위가 에코프로인데 현재 HLB가 2위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로 올라왔죠. 최근에. 네, 이렇게 좋은 뉴스가 호재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통계를 보게 되면요. 보안 사항이나 추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승인 확률이 9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아까 봤죠? 인종을 다양하게 하라는 거 외에 보안 사항이 없었다. 그게 나왔고 또 외부 전문가 초청해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AC 미팅이라고 하는데 이 미팅을 생략할 경우 과거 FDA 통계를 봤을 때 96%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LB는 뭐 문제되게 된 거 없고 보안 사항 없고 AC 미팅도 생략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FDA 승인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 지난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제가 안내드린 내용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종목명 HLB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이날이 언제였냐면 네, 여기 바닥을 확인하고 살짝 반등해서 여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 횡보하는 이 시기였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오전에 이제 매수가는 93,000원 안내드렸고 58,000원 이탈 시 리스크 관리하세요. 비중 축소하세요. 상승 후 단기 조정 구간 재진입 타점 리버세라닙 승인 가능성 매우 높고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파동만 먹고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때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다 매수 구간 충분히 주었죠. 근데 17일 이후에 18일에도 91,600원까지 하락을 좀 했었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네,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방법이나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 있죠? 010-4953-8713번으로 HLB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이 문자 한 통으로 계좌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요. 이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이 FDA에서 승인을 받은 게 8건이 있었고요. 이 리보세라닙이 승인을 받게 되면 9번째가 되게 됩니다. 그죠? 워낙 재료가 큰 만큼 이 FDA 승인 발표 날짜가 5월 16일 이전이거든요. 5월 16일까지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재료가 큰 만큼 기대감이 큰 만큼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죠? 가까워지면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전략 중에 분명히 넣어놔야 돼요. 6월에 코스피 이전한다는 재료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뭐 FDA 승인만큼 지금까지 토탈에서 8건밖에 나지 않은 신약 개발 허가 이것만큼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 FDA 승인이 가장 큰 재료가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당연하고 재료 소멸 가능성 항상 염두를 두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승인 났어 와 신난다 하는데 주가가 쭉 빠지고 재료 소멸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승인 나는데 왜 이래? 더 사 추가 매수 물타기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가까워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감.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하죠. 그러면 기대감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기대감만 먹고 나온다. 이미 허가가 난 것처럼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만 먹고 나온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자, 지분 관계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네, HLB 생명과학, HLB 바이오스텝, 이노베이션, 테라피틱스, 파나진 등등 이렇게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이 자회사들을 좀 정리를 여기 제약이 안 보이는데 제약이 안 보이는데 제약은 생명과학 그리고 진양곤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회사들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먼저 어떤 게 있죠? HLB 생명과학. 이 자회사는 리보세라닙의 한국 판권,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고 유럽이랑 일본, 일부 수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HLB 바이오스텝, 이게 이제 비임상 수탁 기업인데 원래 이게 과거에 노터스죠, 노터스. 노터스가 이제 1대8로 무중 발표하면서 주가가 10배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 그 노터스입니다. 동물 대상으로 실험하는 비임상 수탁 기관이고요. 이 HLB로 합병되면서 인수가 되면서 HLB 바이오스텝이 됐죠. 그리고 HLB 제약은 이제 생산 거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약을 생산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있죠. 퓨틱스. 이 과거에 그 지트리비엔트죠. 안구건조증 얘기 나오고 뭐 신약 개발하는 지트리비엔트인데 지트리비엔트가 이제 유통을 맡게 될 것이고요. 코로나 때 백신 유통 사업자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글로벌 판권 다시 지저분하네요.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HLB의 100% 99.9%인데 100% 자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판권은 아까 말씀드린 항서제약 워낙 오래됐죠. 15년부터 거의 10년 됐죠 이제. 국내 한국이랑 유럽, 일본은 생명과학, 글로벌은 엘레바. 이 수익은 다 HLB로 가져가게 된다. 이런 구조로 사업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확인할 게 전환사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전환사채 있는데 사실 크게 체크할 게 없네요. 여기 보시면 24년 2월 8일부로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또 BW 있네요. BW. BW는 마찬가지로 2월 7일, 뭐 1월 26일. 그래서 1월하고 2월 사이에 이때도 2월이었죠. 1월, 2월 사이에 전액 행사되거나 상환되었다.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단이 부럽네요. 평단이 31,800원, 31,700원, 27,000원, 3만원대. 현재 주가가 지금 10만원이니까 3배 정도. 네, 상당히 괜찮았겠네요. 네, 결과를 가져갔을 거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HLB를 좀 재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과거 스토리, 뭐 FDA 승인 확률 96% 정도 될 것이다. 가능성, 지분 관계랑 간단하게 자회사들이 하는 일들, 자회사 사업 구조, 또 언제까지 상승을 가져가야 될 건지 5월 16일에 가까워질수록 말씀드렸죠?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게 궁금하실 텐데 재진입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단기 박스권 횡보할 때 재진입 타점을 안내를 드렸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기존 보유자 아니면 이때 재진입하신 분들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게 궁금하시죠? 이게 FDA 승인 발표가 5월 16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공시 내용이랑 뉴스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이런 좀 디테일한 매도 타점, 분할 매도 얼마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분할 매도를 잘 못해요. 아니면 신규 진입 언제 하면 좋을까요? 또 실시간 대응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번호 010-4993-8713번으로 HLB 혹은 전략 좀 주세요. 관점 좀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번에 계좌 바뀔 수 있고요. 특히 업무가 바쁘시거나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바빠서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앞으로 더 좋은 종목, 많은 종목 분석 및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좌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